자, 그러면 이제 세율 및 과세표준 및 세율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재산세 과세표준은 정부가 부과하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정부가 정한 금액을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뭐 이미 말씀을 다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일단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고 신고 납부기 때문에 금액을 신고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액이라든가 또는 실제 금액이라든가 시가표준이라든가 이게 들어갈 여지가 있는데, 재산세 같이 정부가 고지하는 세금은 이때는 정부가 정할 금액을 쓰겠죠. 이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단지 과세 물건이 부동산이 있고요. 그죠?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동산이 있습니다. 동산은 해군, 공군이죠. 선박하고 항공기. 자, 일단은 이 재산세에 대한 과세 표준은 그죠? 과세 표준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항상 시점이 언제냐면요, 과세 기준일 시점입니다. 6월 1일 현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죠? 6월 1일을 뭐라고 한다고요? 과세 기준일. 그래서 과세 기준일 현재라는 말을 씁니다. 또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취득세는요? 취득일로부터. 양도세는 양도일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 올라가지 마시고. 그럼 과세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것도 뭘로 합니까? 역시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다가 곱하기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줍니다. 자, 이거는 그 비율이 뭐냐면 60% 또는 70%입니다. 그럼 이 공정 시장가액 비율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거는 1보다 작은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개념은 간단해요. 이름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시장을 갖다가 반영한 게 아닙니다. 원래 법률의 용어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용어는 잘못 만든 용어입니다. 헷갈리게 만들죠. 그 이용자들한테. 그죠? 그게 아니고, 자, 원래 우리가 지금 시가 표준액과 뭐가 있었습니까? 기준시가가 있었습니다. 그죠? 기준시가는 국세를 부과할 때 쓰는 그런 것이고,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를 부과할 때 정부가 쓰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가의 몇 프로가 있냐면 시가의 70에서 80% 전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시가보다 쌉니다, 금액이. 근데 시가표준액은요, 이거는 시가의 30에서 한 40% 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더 커요. 기준시가가. 국세 부과한 금액이 더 크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시가에 보면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동산의 선박, 항공기 등등등등 이렇게 많습니다. 자, 이 부동산 계산 방식을 요 시가표준액 계산한 방식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갖다가 똑같이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요것도 시가의 몇 프로가 됐습니까? 70에서 80% 올랐습니다. 자, 요 얘기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취득세에서 과세표준 계산할 때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기억 안 나셔도 좋고 나셔도 좋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동산들은 요건 몇 프로입니까? 시가에. 기준시가니까 70에서 80%로 있죠. 여기에 있는 선박, 항공기 등등등은 요건 몇 프로입니까? 시가에. 30에서 40%로 남아있죠. 그죠? 그럼 뭐만 올라갔어요? 부동산만 지금 시가에 70에서 80%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물건에 비해서 부동산은 과표가 커졌죠. 너무 많이 올라갔죠. 불공정하잖아요. 뭐가 깨졌습니까? 이 전제가 깨졌습니다. 시가의 30 내지 40% 한다는 전제가 깨져버렸어요. 이게 언제냐면요. 이게 2005년부터입니다. 여러분 2005년도는 요걸 알아두시면 좋아요. 세법 이해하실 때. 2005년도에 종부세가 생겼습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종부세가 왜 생겼어요? 중과세 하려고 생긴 거죠. 중과세 중에도 보유세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그럼 2005년도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부동산에 대한 과표를 올려서 세금을
기침이 사람을 약오를 내요. 나올 듯 말 듯 나올 듯 말 듯 하다가 어떨 땐 나오고 어떨 땐 안 나오고. 이게 완전히 기침이 이게 만성화된 것 같아요. 코감기가. 자, 그럼 이게 2005년도부터 생긴 건데, 그죠? 원래 시가의 30 내지 40%인데 요것만 70% 올라갔으니까 전제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세금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곱하기 70% 또는 80%를 여기죠. 60 내지 70%를 곱해주면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올라갔던 게 완화가 되죠. 소위 말하는 1년 사이에 2004년도부터 2005년도 1년 사이에 과표가 올라간 것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뭐냐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헷갈리는 게 이 공정시장가액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 시가 반영한 게 아니냐는 건데요. 그죠? 그건 아니고 그냥 1보다 작은 비율입니다. 그럼 요거는 어디서 정하느냐? 요거 두 개는 요거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그냥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2005년도에 바뀌었을 때는 이게 이 비율 이름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거는 연관이 되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50%를 했습니다. 50%. 그러면 곱하기 0.5 해준다는 얘기죠. 2005년도에는. 그래가지고 5%씩 올라가요. 이렇게. 다음에는 55%, 다음에는 60%, 65%, 70%.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언젠가는 1이 됩니다. 1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게 그냥 써버리죠. 똑같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정권이 바뀌면서 MB 정권 때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1로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그냥 시행령에다 그냥 박아놓겠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토지 건축물은 60%, 주택은 60%, 토지 건축물 7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시행령을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같으면은 계속 올라가서 1이 됐을 것이 이제는 그냥 0.6, 0.7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시행령을 고치면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올리죠. 경기가 다운되면요 내립니다. 이렇게 뭔가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일종의 경과 규정이라고 하죠. 경과 비율. 자, 근데 여기는 뭐에만 붙어 있습니까? 부동산에만 붙어 있습니다. 동산에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지 자체가 뭐였어요? 부동산만 올라갔잖아요. 가표가. 그래서 동산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딱 한 가지네요. 여러분들의 그 포인트는 뭐가 붙는다고요? 부동산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붙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되어 있고요. 주택은 60%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60%고 토지 및 건축물은 70%를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행령에다가 있는 율을 바꿔버리면 이 율도 바꿔진다는 거 이해되시죠? 변경될 소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과세표준 말씀드리고요. 다시 돌아가서 293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즘은 필기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휴대폰으로 찍어 놓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진짜입니다. 여러분 시간 없으시잖아요. 제가 지워버리기 전에 시간 없으면 찍어 놓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공부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암만 내일 나올 시험 문제를 알려줘도 본인이 그 문제를 안 풀어보면 내일 나올 문제 못 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정리하는 겁니다. 본인이 줄 치는 겁니다. 교재에다가 줄 치는 것도 공부예요. 왜? 생각을 해야 줄을 치거든요. 그죠? 사진 찍는 건 좋은데요. 찍어만 두지 마시고 그걸 여러분들이 옮기셔야 돼요. 저는 필기도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설명을 아예 안 듣고 필기만 하는 건 문제가 있는데요. 제 말은 뭐예요? 듣다가 안 되면 찍으시라는 얘기인데요. 그죠? 일단 찍고 옮겨 적으셔야 돼요. 그렇게 가능하면 본인이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제 필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여러분한테 맞게 편하게 보실까, 그 자체가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서브노트를 줘도 서브노트를 주더라도 그게 공부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좀 미비해도 본인이 요약하시는 게 실제 공부예요. 암만 시험에 나오는 거를 다 뽑아줘도요. 예상 문제 100문제 뽑아줘도요. 그거 꽈락 나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공부하라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애들 보고 저도 옛날에 공부 학교 갈 때 친구들이 과외를 많이 했어요. 부잣집이. 그때 비쌌습니다. 굉장히 비쌌어요 그때. 근데 과외를 못하는 친구가 과외를 안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과외하는 집은 상당히 부잣집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불안했습니다. 특히 시험 보러 가면 이렇게 그 당시에는 과외 선생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둘러서가지고 서로 회의를 해요. 시험 보기 직전에 운동장에서. 요즘은 안 되는데 옛날에 그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여있으면 저희가 무서운 거예요. 야, 쟤들은 과외팀하고 왔네? 저기서 문제 뽑아주겠네? 괜히 막 후들후들 기분이 나쁘고 떨어질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제 친구들이, 과외한 친구가 다 떨어졌습니다. 대학교를 못 갔어요. 그게 걔들을 나중에 만나서 얘기했더니, 과외해가지고 공부한 게 아니라, 과외는 대충 하고 끝난 다음에 나가서 놀았대요, 같이. 그래서 친목 모임을 했답니다. 공부하는 모임이 됐대요,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는 얘기가, 꼭 과외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구나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친구 지금도 만나면 그 친구가 그런다. 그때 만났던 친구도 지금 뭐 하냐니까 맨날 술 먹을 때 만난다고. 공부할 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 하긴 하더라고요. 자, 일단은 293페이지 토지의 구분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지금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단한 아웃라인 정도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아웃라인만 일단 이해하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절대 다음에라든가 요번도 그렇지만 기본 이론 강의할 때라고 이때 이 부분 빠지시면 안 돼요. 토지 구분 문제를 빠지시면 이거는 본인이 독학으로는 안 됩니다. 되긴 됩니다. 한 석 달 걸립니다. 혼자 공부하려면. 제 강의 들으시면 1시간이면 되죠. 자, 일단은 과세 물건이 토지, 그 다음에요 주택, 그 다음에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자, 그래서 이거를 1번, 요거를 2번, 3번, 육해공군 대표 하나씩. 자, 근데 여기 보면 일단 그 전에 먼저 요 세 가지는 물건을 각각 과세합니다. 여러분 취득세 계산할 때 합산 과세 안 하죠? 취득세는 합산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각각 물건별로 각각 과세합니다. 자, 물건별 과세한다는 건 뭐냐면 물건을 각각 잘라서 과세한다는 얘기죠. 자, 잘라 과세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자른다? 절단 과세는 아니고요. 자르니까 뭐라고 할죠? 순화해서 분리과세란 말 씁니다. 물건별 과세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요, 이거를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이런 말 여기서는 안 씁니다. 왜요? 전부 다 각각 과세하니까. 취득세도 각각 과세하죠. 취득세를 분리과세한다는 말 안 써요. 그럼 뭐가 있어야 분리과세란 말이 나오느냐? 합산과세란 말이 있어야만 분리과세란 말도 같이 나오는 겁니다. 세트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만 뭐가 있는, 토지에만 합산과세가 있습니다. 자, 그죠? 일단 재산세를 얘기할 때 합산과세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맞다, 틀리다? 틀리다, 맞아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물세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일반적으로 맞다. 자, 여러분 인세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유자별로라는 말이 그죠? 합산이죠. 이게 인세잖아요. 근데 물건별로 과세하는 건 뭐가 돼요? 이거는 물세죠. 그래서 원래 재산세는 이론적으로 볼 때 물세라고 합니다. 왜요? 토지 빼고는 다 분리과세니까. 근데 일부 모두 있다? 어떤 성격도 있다? 인세 특징도 가지고 있다. 합산과세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외입니다. 예외. 이 합산과세가 예외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끔씩 보면 시험 볼 때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도 합산과세 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산세는 합산과세 원래는 없다. 다만 어디만 있다? 토지에만 있다라는 거를 일단 시작을 할 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삐끗해버리면 얘기가 쓸데없는 그 점수를 잃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목적이 60점입니다. 그죠? 평균. 어쨌거나 60점은 넘으면 되는데 쓸데없이 쉬운 문제를 틀리고 나가서 뭐라 그래요? 아우 실수로 틀렸어 그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실수로 틀려요. 다 실수로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는 게 실력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놓고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것도 틀려요. 그 진짜 쓸데없는 일이고 열심히 공부해서 한 문제 맞춰요. 그럼 뿌듯합니다. 근데 공부한 시간이 2시간 공부해가지고 한 문제 맞추는 거하고 그죠? 이해해가지고 5분 만에 한 문제 맞추는 거 어때요? 어느 게 더 효율적인 겁니까? 5분 만에 한 문제 맞추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어차피 세법은 민계공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은 효율적이어야 돼요. 세법을 전부 다 공부 열심히 해요. 다 외우면 좋지요. 근데 세법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반토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공부 다 하셔야 돼요. 세법은요. 그러니까 무작정에 올라가지 마시고 가능하면 요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개념을 먼저 잡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인데 객관식 문제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확신이 없이 공부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10분에 한 문제 풀면 이건 의미 없어요. 진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시험 보고 나와가지고 내가 5기로 계산 문제 15분 만에 한 문제 맞췄어.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참. 그죠? 바보예요, 바보. 애들 사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요즘 애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너무 심해서 지우겠습니다. 그거는 뭐 애들 얘기인데, 요즘 애들은 다 약자를 쓰죠? 약자를 씁니다. 대부분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휴대폰을 카톡이나 문자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누르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저는 전화 요금이 항상 남아요. 음성 전화 통화가 남기 때문에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화하면 되거든요. 왜 남냐면 저는 대부분 사무실에 제 방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화가 유선으로 와요. 거래처에서. 그래서 저는 거래처한테 휴대폰 전화번호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대부분 휴대폰 전화가 오는 거는 문제가 있는 전화가 대부분 휴대폰으로 와요. 세무조사 받는다든가 갑자기 뭐 문제가 생겼다든가 큰일이 생겼다든가 그래가지고 저는 저한테 휴대전화가 오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확률적으로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거래처한테 유선전화를 통해서 우리 직원 통했다가 저한테 이렇게 거치게끔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올 때는 번호 없이 오는 거, 누군지 모르고 오는 거 있잖아요. 제가 등록 안 한 사람 오면 10중 8구 문제 있는 겁니다. 큰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거를 제가 문자를 보내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문자 오면 저는 전화할 겁니다. 딱 카톡 오면 전화할 겁니다. 굳이 카톡 할 게 없이. 그런데 이제 애들이 늦잖아요. 새벽 몇 시까지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래도 부모가 그래도 좀 왜 안 들어오냐고 물어보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전화할 겁니다. 안 받아요. 새벽 2시인데 안 받아요. 문자를 보냅니다. 안 받아요. 그럼 이제 카톡을 보냅니다. 카톡을 보내는데 상당히 성의 있게 보냅니다. 얘야 지금 새벽 몇 시인데 아직도 안 들어오는구나. 왜 안 들어오냐. 엄마 아빠 아직 안 자고 있으니 일단 들어오고 일단 먼저 연락을 주겠니? 하트 뿅뿅뿅. 딱 보내는데 답장이 안 옵니다. 답장이 오는데 딱 한참 있다 답장이 오면 이렇게 딱 옵니다. 딱 3개. 크크크. 길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뭘까? 왜 이렇게 왔을까? 고민하다가 얘가 나하고 지금 농담하잖아. 그래가 또 전화할 겁니다. 문자를 카톡을 합니다. 아 그래도 늦지 않았니? 그래도 어쨌건 들어와야 되겠다. 크크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와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아니 도대체가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러면 저도 이제 성의가 이제 바닥이 났죠. 인내심이 딱 3글자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면 이제 답장이 옵니다. 여기 신촌 친구 휴가 중 오랜만이라 술 먹다 보니 늦음 죄송 뿅뿅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근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안 오고 왜 처음에 이렇게 오냐 그랬더니 나중에 오더라고요. 이거는 안 들어가겠다 못 들어간다는 뜻이랍니다. 어떻게 대놓고 아빠가 이렇게 성의 있게 문자를 카톡을 보냈는데 이거를 갖다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미안해서 못하니 알아서 판단하시라 이런 뜻이랍니다. 이거는 못 들어감. 왜 흐흐는 미안하니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자기가 이제 나한테 못 하겠다는 말을 못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말 것 같아요. 얘들이 보니까 약자가 많아요. 그리고 문자라든가 카톡이 길 때는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깁니다. 특히 용돈 달라 그럴 때. 아바마마 소자 용돈이 부족하오니 몇만 양만 넣어주시면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뭐 등등등 길게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보냈다 하는 순간 딱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요렇게 기억 시옷 감사랍니다. 감사. 자기 것 다 해결되면 아주 약자로 가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말이 길어집니다. 아주 더러워요. 애들이 아주 얍삽합니다. 본인 필요할 때와 아닐 때 그 문자를 보면 길이가 달라요. 길이가. 그리고 또 그 진짜 좋으면 항상 뭘 붙이냐면은 이모티콘, 움직이는 이모티콘이잖아요. 귀여운 거 많아요. 엉덩이 막 흔드는 것도 있고 춤추는 것도 있고 하트 뿅뿅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죠? 근데 보면 성이 없으면 딱 이런 식이고요. 성이 있으면 말과 이모티콘이 빵빵 나오고요. 달라요. 특히 용돈 보냈다 그러면 하트가 뿅뿅 날라옵니다.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저도 조금 알아야지. 많이는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일단은 합산과세가 있는데요. 그러면 합산과세라는 말은 이거는 뭐냐면 사람별로 합산과세하는 겁니다. 사람별로 뭐를요? 과세 표준을 합산하는 겁니다. 그죠? 과세 대상을 합산하는 겁니다. 합산하는데 그 이름을 전부 다 합산하니까 이걸 뭐라고 쳤냐면요. 하나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였어요. 종합 합산과세. 그럼 종합 합산과세 뭐가 있는 거죠? 분리과세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일반적인 물건들은 무슨 과세라고요? 분리과세다. 그 합산과세는 다 더한다는 얘기죠. 더할 때 어떻게 돼요? 종합적으로 더합니다. 원래 이게 종합부동산세란 말도 다 더하니까 무슨 부동산세예요? 종합부동산세. 그 소득세도 소득을 다 더하니까 무슨 소득이에요? 종합소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은 여러분들은 합산과세 분리과세 다 아시죠? 여러분들은 이미 두 개를 알았습니다. 자, 종합합산과세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분리과세. 자, 일단은 요거를 토지로 얘기해요. 토지로. 자, 토지에 보면 기본적으로 보자면 종합 합산과세하는 토지가 있고 반대로 뭐가 있습니까? 분리과세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대상은 뭐라고요? 토지입니다. 기본적인 게 토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기본 대상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나대지라고 얘기합니다. 나대지. 나대지란 게 뭡니까? 이게 유휴 또는 미사용 토지입니다. 투기죠, 투기. 그러면 종합합산과세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세금을 많이 물리게 하는 목적이죠. 중과세하는 목적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분리과세는 이게 목적이 뭘까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일까요? 많이 과세하기 위한 목적일까요? 줄이기 위한 목적이요? 경감 목적이 있고 사실은 여기는 중과세 목적도 있습니다. 중과세 목적도 있어요. 군대 말로 하자면은 시범 케이스입니다. 시범 케이스. 요즘은 그런 게 없겠지만 예전에는 군대에서 시범 케이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걸리면 뒤지게 맞았습니다. 말 그대로 뒤지게 맞아요. 요즘 그랬다가 영창 가지만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딱 한 가지가 신조였는데 뭐냐면요. 튀지 말자. 중간만 하자였습니다. 제 신조가. 제가 좀 키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 없으면 헌병 끌려가고요. 재수 없으면 하사 끌려가고요. 재수 없으면 특전사 끌려가고요. 전부 끌려가서 안 좋은 거예요. 재수 없으면 또 기수돼요. 기수. 기수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서 있을 때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 벌리고 허리를 이렇게 굽혀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키가 지금보다 3cm가 작아요. 키 잴 때 이렇게 하고 찍거든요. 이렇게. 그랬더니 3cm가 줄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때는 70 몇 cm예요. 제가. 제대하고는 80cm로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무조건 저는 줄 서면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구부리고. 그래서 제 신조가 중간만 하자. 절대 튀지 말자. 그거였어요. 사실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잘못 걸리면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진짜 죽는 것 같아요. 죽일 것 같아요. 저는 안 걸렸는데, 신조가 있다 보니 안 걸렸는데, 어떤 친구가, 이제 동기가 걸렸는데, 무지하게 때려요. 그냥 여기서부터 때리고 저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발로 걷어차고 이렇게 때리면서 가는데,
쫄아가지고 그날 저녁 때 그 동기 놈하고 둘이서 저 뒤에 으슥한 데 앉아갖고 그랬어요. 이렇게 진짜 불쌍한 표정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아실 거예요. 군대 갔다 오니 쪼그려 앉아 담배 피는 거라고 앉아가지고 야 우리 오늘 그냥 내일 죽자 죽어 그러고 자살하자 그랬어요. 겁나가지고 옛날에. 어쨌건 저는 안 걸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 지방세가 가장 싫어하는 물건 하나를 꼽아보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요. 사치성 재산입니다. 이 물건은 세금을 많이 물려요. 우리 취득세 설명드렸죠. 그죠? 취득세 분을 5배 중과세한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면 그거는 수업 안 들으신 거고. 자, 취득세분 5배 중과세 해가지고 2%에 5배에서 10% 과세를 했습니다. 그 부분인데 일단 지방세를 가장 싫어하는 물건이 세성재산이에요. 이거 중과세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율, 뭐가 돼? 고율 분리과세합니다. 그죠? 근데 경감 목적은 이게 저율 분리과세죠. 저율 분리과세.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때 저희 때는 지각하면 그 입구에서 체육 선생님이 몽둥이 들고 있다가 때렸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뻗쳐 시키고. 근데 기분 나쁜 게 전교 1등 하는 친구는 한 5분 늦어도 그럽니다. 넌 들어가 그래. 차별대회 합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차별대회 해도 별로 이렇게 대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어때요? 그냥 1분만 늦어도 엎드려가지고 엎드려 뻗쳐하고 혼났거든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선생님 왜 쟤는 들여보내요? 이렇게 야 이 자식아 네가 1등이야 임마?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 서울대 법대를 갔어요. 어쨌건 공부 잘했으니까. 걔는 뭐가 되는 거죠? 저율분리과세. 저율분리과세. 근데 가끔씩 보면 맨날 그 끝나고 야자도 안 하고 도망가고 몰래 모여서 담배 피고 걸려가지고 맨날 그 체육실 쫓아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뭐예요? 고율분리과세. 뭐 이런 거죠. 일반인들은 종합상과세? 자, 어쨌건 이런 구조인데요. 여기에 조금 억울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업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 자, 이걸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거를 아마도 상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감이라는 거는 이거는 특별히 혜택을 주는 목적이고요. 그건 특별히 중과세하는 목적이죠. 물건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과세가 아니면 난 뭐가 돼요? 원래는 종합상과세가 돼야 됩니다. 근데 주 목적이 뭐냐면 주 대상이 나대지입니다. 나대지는 유휴 미사용이죠. 근데 상가 토지는 영업에 쓰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불려버리면 어떻습니까? 세금이 억울합니다. 억울한데 억울한 것도 있고 세금을 여기다가 많이 불리면 그 세금이 뭘 구성하냐면요. 영업용 경비를 구성하죠. 이 경비가 돼가지고 그게 가격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전가가 돼버려요. 영업활동에 지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자한테도 문제지만 이 영업을 통해서 받는 소비자한테 가격으로 인한 전가가 돼버려요. 세금이. 그러다 보면 결국은 세금이 다 누구한테 떠넘기지죠? 소비자한테 떠넘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업용 건축물인 토지는 좋다. 분리과세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못해주겠어요. 이것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이건 아니에요. 종합세는 아닙니다. 근데 얘보다는 조금 낫죠. 이거는 미사용이고 이거는 어떡합니까? 사용이죠. 영업의 사용이죠.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나은데 그죠? 요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합산을 합니다. 합산을 하는데 자, 합산과세는 하는데요. 여기다가 종합적으로는 아니고 그죠? 종합해서 빼주겠다. 종합해서 빼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따로 더하겠다. 따로를 뭐라고 해요? 영어 아니고 한자말로 별도로죠. 별도로 합산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별도로 합산과세합니다. 자, 됐습니까? 일단은 여러분 토지 구분 문제는 요 기본 세 가지만 아셔도 됩니다. 아주 크게 보자면 나대지는 조합사는 뭐라고요? 나대지. 그 다음에 상가 토지는 뭐라고요? 별도 합산과세. 그 다음에 요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저율과 고율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 이름을 여러분 기억을 하겠습니다. 분리 별도 종합인데 1번, 2번, 3번입니다. 이렇게 순서로 분리 별도 종합. 요걸 속으로 세 번만 해보겠습니다. 분리 별도 종합, 분리 별도 종합, 분리 별도 종합. 한 번 더요. 분리 별도 종합. 자, 일단 이 이름이 기억이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또는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학년 바뀌어서 올라가면
친구들 이름 기억 안 나시죠? 근데 어차피 그 이름은 시간 지나면 다 기억이 됩니다. 문제는 이름이 연결되기 전까지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가령 철수하고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 철수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친한 그 영수가 지나가다가 오늘 철수가 점심을 굶었대 그랬는데 저는 철수가 기억이 안 나요. 왜? 신학기라 사람의 얼굴이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앞만 얘기해봐 소용이 없습니다. 영수, 영희, 철수, 철수, 영수, 영식이 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분리별도 종합이 구분이 안 되면 크게 나중에 개별적인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분리별도 종합 세 가지가 있다. 세율은 이런 순서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상가등은 무슨 과세? 별도 합산과세. 나대지는 종합합산과세. 기타 분리과세. 이렇게 기본이 일단 잡히셔야 됩니다. 요까지 되셨죠? 자, 이게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근데 합산하는데요. 지금 합산의 범위가 뭐냐면, 합산의 범위가 기본적으로 보자면, 요거는 개인별 합산입니다. 개별 합산인데요. 요건 시군구 관할 내에서 합산합니다. 자, 원래 전국 합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그런 그 범위입니다. 재산세는 시군구세이기 때문에 합산할 때 개인별로 시군구 내에서 합산을 하고 있습니다. 합산 범위는. 자, 그 다음에 합산과 분리과세가 있는데 사실은 이 합산과 분리과세에 대한 개념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원래 지금 중과세를 하기 위한 목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합산과세를 하면서 엔드입니다. 엔드. 세율을 초과 누진세율을 쓰는 것. 이런 방식이 중과세 방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합산과세가 나오면 항상 뭐가 나온다고요? 초과 누진세율이 이렇게 세트로 항상 따라다닙니다. 항상.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합토지세도 종합부동산세도 역시 합산과세하죠. 세율이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도 합산과세합니다. 그 세율이 뭘까요? 역시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두 가지가 항상 세트인데 결국은 목적이 뭐였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합산과세에 대한 개념하고 누진세율 구조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A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데, 101번지, 102번지, 그 다음에 103번지 이렇게 세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세 표준은 1,000만원입니다. 똑같이 세 필지가 있는데 각 필지별로 1,000만원씩. 자, 세율은 1%씩입니다. 그래서 곱하면 자, 얼마가 나옵니까? 10만원씩. 10만원씩.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들을 각각 물건별로 잘라서 과세했습니다. 이런 과세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죠? 일반적인 과세 방식이니까. 취득세 계산할 때 건건이 과세하잖아요. 그죠?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리과세는 의미가 우리들한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각자 과세하니까. 자, 이때 세율을, 요런 세율을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비례세율이라고 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과세 표준 금액에 관계없이 세율이 항상 비례합니다. 그죠? 여러분 취득세도 1000번에 40 곱하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비례세율이 되죠. 그 세율이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1000번에 40, 35, 28, 2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세율이 여러 가지로 비례세율이 있으면 차등, 비례세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게 비례세율 구조인데, 자, 합산과세 하면 어떻습니까? 세금이 늘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합산과세 할 때 왜 늘어나느냐? 그러면 합산과세라는 거는 항상 얘기했지만 뭐에 대한 합산이에요? 과세 대상 금액을 합산과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합니다. 이렇게 더하면 얼마입니까? 더하면 3,000만 원이 됩니다. 그죠? 합산했습니다. 자, 합산했습니다. 곱하기
1% 하면 세금이 30만원. 여기서 이걸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더 더하면 30만원이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과세해도 30만원이고 합산해도 30만원인데 합산하면 인적인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요. 사람 유지비라든가 등등이기 때문에 합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합산은 뭐라고 했습니까? 목적이 중과세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는 안 하고요. 여기다 곱하기 뭘 하냐면요. 여기다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을 해야 세금이 올라갑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상당히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면 세금이 올라간다 라고 해도 금방 이해하셨죠? 세법은 참 좋은 게 안 가르쳐줘도 됩니다. 가끔씩 다 알아들으세요. 상식적으로. 요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과세 표준이 있습니다. 그죠? 과세 표준이 지금 총 얼마냐면 누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누적으로 얼마죠? 누적으로 3천만 원입니다. 이거 전부 다 가정입니다. 제가 가정한 거예요. 단계로 세 단계로 나눠보겠습니다. 가정을. 자, 누적으로 얼마요? 1천만 원까지 하고 2천만 원까지 하고 3천만 원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0부터 1천만 원 사이 세율이 1%예요. 그 다음에 1000부터 2000 사이는 세율이 3%입니다. 그 다음에 2000부터 3000 사이는 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가정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과표가 얼마였습니까? 누적 3천만 원입니다. 누적 3천을 구하는데 0부터 1000 사이에는 얼마가 들어있습니까? 10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자, 구간 안에는 지금 얼마가 되어 있어요? 구간 안에는 1000만 원 곱하기 소위 이걸 세율,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하는 세율을 곱하면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1000만 원 계산이 끝났어요. 그럼 누적 2000까지 중에 이 1000만 원 끝났고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사이에는 얼마 들어있습니까? 2000 중에 1000은 끝났죠? 그럼 요건 얼마가 됐어요? 1000만 원 곱하기 3% 하면 30만 원. 자, 그러면 과표가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세율이 누진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같은 1000만 원인데 여기는 30만 원, 여기는 1000만 원이죠. 이렇게 각각 잘라서 구한다면 세금이 얼마야? 1% 적용당하죠. 근데 누적시킴으로써 세율이 올라가죠. 그럼 초과될 때마다 세율이 어떻게 한다고요? 누진적으로 올라간다. 그 세율이 뭐냐면 이거를 초과 누진세율 또는 누진세율이란 말을 써요. 귀찮으니까. 누진세율이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3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럼 누적 2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사이에는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이 사이에는 1천만 원. 자, 이 구조에 대한 이해 특기 초점은 이게 왜 1000이냐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 안 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이해 안 되실 수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자, 지금 원래 0부터 1000 사이에는 1000만 원이 있죠. 그죠? 1000만 원 곱하기 1% 합니다. 누적으로 2000 한다면 이미 2000 중에 1000만 원 계산이 끝났죠. 그러면 요건 끝났으니까 1000부터 2000 사이만 계산하면 돼요. 요건 얼마 들어있어요? 1000부터 2000 사이에는 1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몇 프로요? 3%. 자, 그러면 3000만 원 중에 2000만 원 계산이 끝났죠. 그러면 이미 요건 끝났으니까 2000과 3000 사이는 얼마 들어있어요? 1000만 들어있죠. 이게 뭐냐면 2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금액이에요. 이건 5%니까 이게 50만 원. 다 더합니다. 다 더하면 이게 90만 원 됩니다. 자, 여러분 요런 방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보고 계산해봐라 라고는 하지 않아요. 계산 문제로 들어가진 않으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거 뭐냐면 초과 누진세율 같은 경우는 과표를 다 합할수록 세율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따라서 아까 주택 얘기를 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주택을 가령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동일한 금액을 총액으로 계산한 다음에 나눠준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율이 예를 들어서 이 토지하고 건축물이 있는데 이게 1억, 이게 1억입니다. 합계 얼마예요? 2억이죠? 그럼 1억 곱하기 세율 해가지고 더하는 게 하고 2억 곱하기 세율 하는 거 뭐가 더 작아요? 1억 하는 게 더한 게 더 작죠? 과표가 내려가잖아요, 세율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총액 가지고 세금을 계산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1인 보유한 주택이나 2인 보유한 주택이나 총세액이 같아지죠. 정부는 세금 가지고 손해볼 짓은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뭔가 세금을 줄일 거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아까 주택 같은 경우에 총액으로 세금 계산을 하고 일단 정부는 받을 금액은 정해놓자 이러지. 총액은. 그리고 나눠서 해라 나머지는.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거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결론. 초과 누진세율 과세 방식은 과표를 합하면 세금이 총액이 늘어난다. 줄어든다는 반대 얘기입니다. 늘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 문제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진세 계산하면 세금이 총액이 커진다. 커진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를 굳이 여러분이 따로 요 방법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계산 방식. 이런 구조를 뭐라 하냐면요. 초과 누진세율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진세율 구조 또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합산과세 하면 항상 뭐가 된다고 세금이? 중과세 된다 하는 거예요. 암만 심오한 이론 배워봐야 소용없습니다. 시험 문제 풀이할 때 써야죠. 여러분들은 어차피 실물 나가셔도 이 누진세를 계산할 일은 없으실 겁니다. 다 법무사가 대부분 다 해줄 거예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해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필요한 만큼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뭔지 현업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절세요? 말빨이요. 말빨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말을 쓰느냐 하는 거 있지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업력입니다. 영업력. 영업이요. 손님 안 오면 지식이 뭐가 필요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손님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지금 돈 많으신 분들하고 인적 관계를 많이 맺어 놓으셔야 돼요. 전주 있죠. 전주. 투자하실 분들. 그게 가장 좋아요. 왔다 갔다 하시는 손님은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능력 있는 분과 계속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몇 년 후에도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다시 따라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인맥 관리하시는 거 있죠. 그런 쪽이 더 좋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일단은 과세 방식이 이렇게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합산과세는 세금이 커진다. 그 세율 구조가 이게 더 높다는 얘기죠. 별도합산 과세보다. 합산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분리, 별도, 종합 세 가지가 있다 뜻입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